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돼서 국내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미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도 오늘 마무리까지 상승으로 잘 마쳤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그 모습이 돋보였던 하루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로는 많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손실률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일 텐데요. 혼자서는 어려우시다고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요.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주토피아에서 다양한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주토피아의 원조 전문가님이십니다. 홍주원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매주 주목해 봐야 될 테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수익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약간의 조정 구간도 있었지만요. 잘 맞춰줬는데요. 코스피는 1.11% 강세 보여줬고요. 2293.61포인트에 거래 마쳤죠. 코스닥은 1.12% 상승으로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695.33포인트까지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한 주 동안에 짚어볼 테마 두 가지도 살펴보시죠.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오늘 많은 업종과 테마가 상승을 해주기는 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반도체 재료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토피아에서 좋은 종목들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미 수익을 챙겨 가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오늘 방송 처음 보셨거나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이 그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후발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도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이죠.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전문가님과 함께 했을 때 실력 확인해 보시죠. 요즘 들어서 날로 수익률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텐션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원익PNE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2차 전지 관련주로 관심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2주 동안에 31%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자, 또 한 종목 보겠습니다. 농기계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대동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15% 가까운 상승 보였는데 그대로 저희 수익률 15% 챙겨갔거든요. 3주 동안에 15%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 대동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신과 뒤에 보시는 도하 엔지니어링까지 역시 건설 테마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 주 만에 각각 15%와 14% 이렇게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면 푸른저축은행이 42%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 한일사료 그리고 이번 주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3, 4, 5, 6위로 짜르륵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원익PNE 31%, 대동 15%, 유신도 15%, 도하 엔지니어링까지 보시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시크릿 종목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계시면 더욱더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시크릿 종목과 히든 종목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 끝에도 시크릿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늘 종목 꼭 챙겨가셔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도 수익 크게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자료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종목 로드맵인데요.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테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자료로 공부해 보시고 각각 어떤 특징들이 적혀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식 기초 자료 7강도 보내드립니다. 무상증자 편이 보내드리는데요. 무상증자가 과연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료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요. 그 카메라로 QR코드에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거나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 주토피아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주말 동안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뭐 주식시장도 좀 잠잠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집에서 편안히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토피아의 선장님 홍주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장 빨갛게 불 켜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들 무엇이 있었는지 주토피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상승을 해주면서 월요일 출발은 좀 기분 좋게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도 한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 먼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요. 그 카메라로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오늘 저희가 보내드리는 내용 알려드리는 내용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출연하시는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이신데 그래도 오늘 시장이 좋아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양시장이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장중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후반에는 또 상승으로 잘 마감을 해줬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혼조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전장과 오후장의 온도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전장 자체로도 사실은 시초가 자체가 지수가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좋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다시피 아랫꼬리가 이제 양시장 모두 많이 달렸죠. 네. 그렇다라는 것은 오전장에 좀 빠졌다가 오후장에 다시 들어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전장에 빠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이런 투매 흐름이 같이 좀 진행이 되기도 했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오후장부터 다시 조금 수급 개선이 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까지 같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던 것 같고요. 외국인이 기관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오늘 뭐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까지 이 3대 지수 모두 트리플 매수를 좀 해줬고요. 다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 기관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 매수를 해줬지만 조금은 약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그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유동성 확대를 한다라는 소식이 뭐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좀 투심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된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 뭐 IT 업종들이 조금 강세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IT 부품주도 좀 부각이 됐었던 그런 네.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거의 또 4% 가까이 올랐잖아요. 3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네, 올랐는데 3.9%. 오랜만에 또 이렇게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우선은 사실 제가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반도체 업종 자체는 4분기도 좋진 않아요. 그래요? 네, 전망 자체가 좋진 않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반도체 업종이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맞아요. 보여줬죠. 네. 그 이야기는 4분기가 좋든 안 좋든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앞으로 이 시장의 전망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금리가 더 인상이 되든 안 되든 경기 침체가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4분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어렵든 안 어렵든 네. 관계없다. 어, 왜? 이미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너무 때문에. 저점이라서. 네. 그래서 4분기의 실적 기대치가 전망이 좋지 않더라도 오늘 시장에서는 어때요? 다시 올라왔죠. 오늘 지금 네. 10월 말일인데 4분기예요. 이제 곧 있으면. 그러니까 4분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네네네. 거예요. 내일이면 11월 1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이미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주가에 다 반영을 시켰고 지금은 충분히 바닥 구간이다라는 어떠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도체 업종 그동안 좀 답답해하셨다라고 네.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어느 정도 좀 물을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그래서 평단가를 낮춰가시면서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시면은 충분히 다시 조금 그 전화위복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비중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저는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한 채로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좀 담아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너무 바닥이거든요. 네. 너무 바닥이라서 오히려 기회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전망보다는 우선 좀 차트를 보시면서 차트를 어느 정도 좀 믿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어차피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차피 시장이 어디가 바닥이다, 어디가 고점이다. 그리고 뭐 지금이 뭐 적정 주가이고 적정 지수이다. 네. 이거는요. 우리가 이론적 분석이에요. 그렇죠. 네, 이론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과 글로벌 어떠한 뭐 지수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뭐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뭐 기업의 부채가 좀 부담이 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지수는 좀 더 빠질 수 있다. 혹은 지금 지수가 적정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론적인 것들을 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또 다른 돌발 악재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주식시장을 겪고 있다라는 그럼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의 분석일 뿐인 거고 그리고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비단 뭐 특별 재난 상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네네네. 것들이죠.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네.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이론적인 분석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지금이 바닥에 가까워졌다, 지금이 추세 전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고점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지금은 저점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 그거는 이론적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차트를 믿어라라고 표현을 네네. 했는데 반도체 업종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바닥에서 횡보 기간이 길어지고 맞아요. 있고 추세 변곡을 시도를 하고 있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믿으시면 되고요. 제가 그리고 이론적으로 분석했던 전망이라든가 이런 실적의 기대치가 좀 조금 하락해서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죠.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도체 좀 업종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물 타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비중을 많이 확대할 종목은 그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해서 적은 비중이나마 반도체 종목들 한두 종목은 포트에 좀 담아두시면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특징이 있었던 그 뭐 테마들이 좀 있어요. 네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이 좀 괜찮았죠. 맞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동차에서만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뭐 다 좋은데 왜 안 움직여요? 현대차 왜 안 가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갈 때 되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요. 네. 비단 종목에 투자를 하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 투자금을 현대자동차를 샀다, 현대차를 샀다, 기아차를 샀다. 이게 투자가 끝이 아니에요. 투자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네. 그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비단 돈만 투자했다 그래서 투자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도 투자해야지 투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차를 사고 뭐 기아차를 샀는데 안 움직여요. 너무 답답해요. 왜?
돈만 투자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시간도 투자해야 시간을 된다. 투자하시면 되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타이밍이 왔을 때 결국에는 반등이 나온다는 거고 반도체 쪽에서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자동차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가까운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10만 전자를 바라봤었는데 아직도 6만 전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물을 타도 될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업종 말고 다시 좀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서 수급을 봤을 때 아까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좀 매도를 했고요. 네. 오늘 오전장까지 매도를 하다가 다시 오후장에서 돌아와 줬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반등의 기대감도 좀 같이 오기 마련인데 과연 지수는 이제 또 반등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제가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네. 그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업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우선은 뭐 외국인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대감이에요. 외국인이 그렇죠. 샀다, 외국인이 샀대. 지금 좋은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네네. 판단할 수 있는 기대감인데 지금은 그러한 기대감을 외국인한테 두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외국인의 지금 주식 잔고는 거의 최저치예요. 네. 그만큼 외국인의 보유 수량, 국내 주식 보유 수량이 많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팔아봤자 뭘 팔겠냐. 지금도 어차피 팔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제한이 되고 살 수 있는 종목들은 넘쳐납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팔았다 샀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자주 외국인이 샀다가 팔았다가 또 샀다가 팔았다 이 반복하는 거에 굳이 여러분들이 휘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은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고요. 그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지수 설명 좀 더 이어가자면요. 네네. 반등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캐치를 해야 되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차트를 쭉 보면은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캔들이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캔들이 긴 게 있고 또 뭐 짧은 게 있고 아래 꼬리 달리고 윗 꼬리 달리고 뭐 도지형 캔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햇볕형 캔들도 있고 이러한 캔들들과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지금 추세를 전환하고 있다. 혹은 지금 추세를 다시 조금 눌릴 수도 있겠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다시 시장이 눌릴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선이 좀 진하게 한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네네. 21선은 흔히 세력들이 움직이는 선이라고 해서 세력선이라고 불리는데요. 21선을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요. 아직까지 21선이 여기 제일 최하단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다시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 지금 시장에 주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좀 매집을 더 해나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우선 21선이 보시면은 순서대로 좀 올라와야 돼요. 지금 여기 초록색 선 보이시잖아요. 이 초록색 선이 61선입니다. 61선 또 아래에는 추가를 하면 되겠지만 31선이 있고 또 45일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21선이 좀 더 올라와야 돼요. 확실히 좀 더 올라와야 되고요. 21선이 아직까지 여기 최하단에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세력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코스닥 시장을 좀 보세요. 21선이 지금 교차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움직이는 게 보이실 텐데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다 비슷하게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 세력들이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네네. 왜냐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종목들도 무겁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추세를 전환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지금 보시면은 5일선과 11선이 21선을 지금 돌파하고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여기가 이제 추세 변곡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우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이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가파르고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움직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조금 더 가볍기 때문인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여기 위에 상단에 제가 저번에 저항선이라고 했던 2300선을 오늘까지도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래 꼬리를 달렸는데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2300선을 뚫지 못하고 좀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조금 떨어지면서 21선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지금 21선의 그 추세를 좀 보자면은
보시면은 2239포인트죠. 지금 2293포인트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60포인트 정도는 조금 지금 빠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21선이랑 오늘 종가 캔들이랑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죠.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빠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1.2% 정도 지수가 좀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9%, 2.8% 정도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움직여주면서 시장이 다시 좀 올라갔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내일도 움직여주고 모레도 움직여주고 다음 주도 움직여줄 건 아니잖아요. 모르죠. 그죠? 네. 삼성전자는 지금 움직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의 부재가 있으면은 확실히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가 그대로 2,300포인트의 저항을 뚫고 2,350포인트, 그러니까 2,350포인트는 보시면은 61선이에요. 61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건 지금 현재 미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좀 비중을 좀 높이면서 좀 중소형주, 그러니까 즉 테마주 위주의 단기 공략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세력과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 정말 큰 손, 그러니까 시장을 완전하게 주도하는 세력들은 지금 휴가 갔어요. 어디 휴가 갔어요? 갔으니까 네. 조금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고요. 네. 그 휴가가 돌아오는 시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거 지극히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다 던졌을 때예요. 아, 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던졌을 때 들어온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이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예금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죠? 예금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네. 있고 지금 여기서 반대 매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현금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세력들이 원하는 물량이 드디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 이 매물들이 다 어디서 쏟아지겠어요? 코스피 2200포인트 선, 코스닥 700포인트 아래선에서 다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이네요.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기가 아쉽죠. 네네. 왜 아쉬워요? 더 담아야 되잖아요. 아, 내려오면 또 담고 내려오면 또 담고 이게 좀 아쉬운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세력들은 지금 이 시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매집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시장이 언제 바닥이고 언제 변곡이다. 이거는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변곡 구간에 거의 들어서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렇다라는 것은 조만간 본격적인 반등 장세가 곧 나타난다는 이야기고, 그러려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은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하게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왜? 개인 투자의 물량을 조금 더 뺏어야 되니까 괴롭혀야죠. 네. 이거 빨리 빼고 예금으로 가. 그래야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괴로워가지고 에휴 더러워서 주식 안 한다 하고 다 던지고 이거 어디 가겠어요? 예금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서 비로소 세력들이 원하는 물량들이 나와서 그거를 매집을 해서 세력들이 추세 변곡을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동평균선 21선을 꺾으면서 상방으로 확 꺾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점검 이렇게 자세하게 좀 해줬습니다. 21평선을 보면서 전문가님이 이제 세력들이 들어올 시기가 얼추 다 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등을 노리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 들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는 못 해드려요. 하지만 아직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 배워가시고 또 수익률로 만들어서 연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